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사내 불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특징은 지들만 모른다는 겁니다. 사내 불륜들은 자기들끼리만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만 보이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계단에서 만나기도 하고 멀리 떨어진 식당에서 만나기도 하고 끝나고 몰래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차 타고 퇴근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 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내 불륜은 복사기 빼고 다 한다는 얘기가 있겠어요. 저도 사내 연애로 결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몰래 연애를 하다가 나만 몰래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결혼 발표를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목격자들의 막 진술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나 니들 주말에 손붙잡고 다니는 거 내가 봤어. 야, 너네 저기 뭐 종강역에 있는 옷바닥에서 치맥 먹었지. 그때 나 봤어. 막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 커플을 봤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몰래 만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반말을 쓴다는 겁니다. 아니, 동기도 아니고 동갑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직급 차이도 있는데 사내 불륜은 반말을 쓰는 거죠. 특히나 나이 한참 어린 여직원이 남편에게 반말을 쓰는 카톡을 보냈다? 그러면 절대 그거를 남편에게 먼저 캐묻지 마시고 이것들 수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뒤를 몰래 캐보셔야 됩니다. 불륜을 카톡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남편 카톡을 몰래 봤어. 근데 어떤 여직원이 과장님 밥 먹었어? 막 이런 게 있다거나 응 먹었어요. 이렇게 막 반말 반존대가 막 섞여가지고 기분이 묘하고 쎄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네들이 예전 대화를 어떻게 했나 넘겨보면 예전 대화가 막 지워져 있어. 그런 경우에는 아, 요것들 불륜인가? 증거를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주말에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 눈치 싹 보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딱 받아. 김대리네. 딱 받았는데 네네 알았어요 하고 끊었는데 나름 깎듯이 업무 대화만 하고 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카톡을 봤더니 둘이 막 친하고 크크거리고 점심을 맨날 같이 먹고 이런 사이였던 거죠.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거로 남편한테 야, 너 사귀냐 얘랑? 너 조심해라, 너 처신 잘해, 이렇게 백날 경고를 해봤자 남편들은 딱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아, 친하긴 한데 내가 얘랑만 친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친하지, 뭐 같이 치맥도 먹고 점심도 맨날 같이 먹는 사이야. 그리고 여직원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내 업무가 좀 수월하지. 격리 여직원이 일을 얼마나 빨리 해주는가에 따라서 내 업무 효율이 늘어난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반말 쓰는 거에 대해서 얘랑 얼마나 친하길래 대체 이렇게 새파란 어린애가 당신한테 반말을 써? 하면 아, 얘 원래 이래. 얘 부장님한테도 반말해.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아, 일을 잘하니까 누구 하나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얘가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네. 나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어물쩍 넘어가거든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새파랗게 어린애가 반말을 쓴다거나 남편이 나한테는 생전 쓰지 않는 귀여운 이모티콘이나 뭐 귀여운 말투를 쓴다거나 애교를 부린다거나 하면 절대 캐물어 보지 마시고 아, 요것들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증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휴가나 출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주말에 출근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주말에 일이 생겼다, 일이 많아져서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된다, 또는 해외 지사가 뭐 시차 때문에 주말에 내가 꼭 출근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주말에 기어나가려고 용을 써요. 그리고 막 바빠서 연차 휴가도 못 써. 아, 휴가 올해는 못 쓸 것 같아. 나 승진해야지. 이러면서 연차가 없다고 뭐 자주 가던 가족여행도 안 가고 막 이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바람이 난 걸 알고 뒤를 캐보면 연차 휴가는 그년이랑 맞춰가지고 둘이 에버랜드도 놀러가고 뭐 당일치기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런 게 막 나오죠. 그리고 1박 2일 출장인데 집에는 2박 3일, 막 3박 4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출장 뒤로 휴가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뭐 출장 갔다 와서 휴가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상간이랑 같이 휴가를 맞춰서 1박 2일 출장인데 2박 3일이라고 속이고 하룻밤은 상간녀랑 여행을 다녀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될 때 회사 측에다가 둘이 근무 기록이나 연차 사용 그 내역 같은 거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요청해서 얘네 둘이 이렇게 휴가를 같이 마쳤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그 출입국 기록 같은 것도 사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증거를 많이 제출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퇴근 시간을 서로 맞춘다는 거죠. 남편이 뭐 늘 8시에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일찍 출근해야겠다고 7시에 막 출발을 해요. 뭐 출발하면서 약간 피곤한 기색도 없어. 룰루랄라 해.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상간녀 태워가지고 회사에 가는 거죠. 이렇게 카풀하는 경우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 전원주 같은 막 남편보다 30살 많은 아줌마랑 카풀을 해도 절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카풀은 정말 바람나기 정말 좋은 환경인 거고요. 남녀가 좁은 차 안에서 아침에 막 이렇게 샴푸 냄새 막 풍기면서 막 배고픈 상태에서 둘이 뭐 또 여자가 차 태워줘서 고맙다고 뭘 싸가지고 와서 막 먹여주기도 하고 막 이럴 거잖아요. 둘이 막 음악도 들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바람이 안 나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카풀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말려야 되고 막 이혼 불사로 말려야 됩니다. 카풀은 무조건 바람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퇴근 시간에도 사내분류는 퇴근 시간도 맞춰가지고 퇴근을 하겠죠. 한 사람이 야근하면 한 사람이 기다려줬다가 끝나고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치맥 먹고 헤어지고, 아니면은 뭐 칼퇴근을 한다. 그럼 둘이 눈치 봐서 칼퇴근하고서는 모텔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오고, 그런 경우는 사실 아내분이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의 이 미묘한 출퇴근 시간도 아내분이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인간이 맨날 7시 반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더니 9시에 들어와서 밥을 이미 먹었다 그래. 그런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남자들, 아유 저렇게 얼굴 시커멓고 배 나오고 키 작고 뚱뚱한 남자를 누가 좋아해. 밖에 나가면 남자로도 안 보지. 나 아니까 저거 데리고 살지. 이렇게 생각해서 방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남자들이요, 곰돌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또 제 눈에 안경이라고 또 눈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회사 생활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외모뿐만이 아니라 인간성, 성격, 또 능력, 뭐 사회생활 이런 게 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맨날 배 나와서 발바닥 버벅 끓는 아저씨도 밖에 나가면은 막 능력 있고 사회생활 잘하고 뭐 사교성 있고 이런 남자로 돌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에 여자들이 또 정이 붙어가지고, 이 회사 불륜이 왜 떼내기가 어렵냐면 정이 붙어서거든요. 정이 드니까 외모의 그런 단점이 막 상쇄가 돼요. 그래서 대머리 아저씨들도 사내 불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부녀 상간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남편이랑 반대되는 남자한테 끌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유능한 남자에게 끌리는 유부녀들은 집에 있는 남편이 무능하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남편이 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다. 그럼 밖에 있는 자상한 남자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불륜에서는 유부녀, 유부남인 거 서로 알면서도 불륜이 일어나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 사내 불륜의 증거를 잡고 막 이것들을 어떡할까, 내가 이걸 죽여 살려 할 때 니들 다 죽었어. 내가 이거 증거 니들 회사 가서 뿌리거나 인사팀에 얘기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은 니들 다 끝장이야. 상간녀 너 딱 기다려. 내가 가서 너 회사부터 잘리게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이 사내불륜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별다른 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담을 하면서 아내분들은 막 이것들 사내불륜이면 다 잘리겠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교사 불륜인데 교실에서 그 짓을 했는데도 안 잘리고 전근만 보냈다. 제가 그거 보고 와, 우리 사회가 정말 선진사회다,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것도 교사가 교실에서 그 짓을 했는데도 안 잘릴 수가 있지? 그 정도인데, 공무원 사회도 그 정도인데 이 사기업은 어떻겠어요? 사기업에서는요, 아무리 이 사생활을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해도 진짜 말 그대로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막 사내 게시판 같은 데 올려서, 그래 징계는 못 준다고 하면 내가 2년 망신이라도 줘서 2년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상간녀들이요, 낯짝이 두껍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소문이 난다 한들 고개 빳빳이 들고 회사 계속 다니고, 뭐 자기 귀에다 대고 막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둘이 계속 몰래 이렇게 잘 만나면서 다닌다는 거죠. 오히려 상간녀들이 아내분을 협박하죠. 왜 나한테만 관두라고 하세요?
아줌마 남편이 관두라고 하세요. 저는 계속 다닐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상간녀한테 막 으름장 놓고 막 겁줘가지고 진짜 상간녀가 회사를 관뒀다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떼내지 않으면 회사를 관뒀다고 또 안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연이 이제 남자한테 그러겠죠. 당신 때문에 나 회사도 잘렸잖아. 나 생활비 좀 뭐 줘. 막 이래가지고 끝까지 돈 뜯어내고 남편한테 죄책감 느끼게 해가지고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대체.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이거를 대처를 할 때 내 남편은 회사에 다녀야 돼. 전현만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아예 그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진짜 덤비려면은 저 연놈들 둘 다 잘리게 만든다는 각오로 덤벼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두는 겁니다. 내 남편은 나한테 계속 생활비 줘야 되니까. 나 이혼 안 할 건데 우리 애들 먹고 살 돈 필요하니까. 내 남자 직장은 건들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상간녀도 제대로 못 쳐내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 자기야, 회사는 오지 마. 회사는 건드리지 마. 그리고 걔도 그냥 건드리지 마. 나 걔랑 100% 헤어졌어. 헤어졌으니까 절대 회사는 건드리지 마. 라고 하더라도 둘 다 잘리게 할 각오로 덤비셔야 저것들의 불륜이 끝나는 거지. 생활비 끊길까봐 전전긍긍 해가지고는 남자와 상간녀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장인 경우도 있죠. 남편이 사장인데 상간녀가 뭐 비서이거나 경리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것들도 레파토리가 있어요. 걔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 걔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6개월만 기다려줘. 나 걔랑 헤어져서 아무 사이 아니야. 근데 회사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후임자 구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봐. 뭐 또는 걔 못 잘라. 걔 내가 자르고 싶은데 진짜 내가 자르고 싶어도 걔가 회사 기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탈세한 거 불법적인 거를 걔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걔 못 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내분이 회사로 그냥 가셔야 돼요. 가서 그년 자리에 꿰차고 앉아가지고 그년한테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고요. 그년 쫓아내고 아내분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회사도 꽉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분류는 정말 이 회사에서 정도 통했죠. 막 서로 이 회사 얘기 막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서 막 재미지죠. 또 이게 일적으로도 엮여 있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2중 3중으로 얽히고 얽혀가지고 너무 떼내기가 힘든 불륜 중에 하나거든요. 배우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속 깊은 얘기도 하게 되고 해서 정말 떼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남편이 생활비 끊을까봐, 남편이 회사 잘릴까봐 겁을 내서는 이 사내불륜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벌어오는 돈 나 원치 않아. 내가 나가서 식당 설거지를 해가지고 우리 생활비 될 테니까 너 집에서 애 낳아봐. 너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내불륜 해가지고 벌어오는 돈 나 원치 않아. 이렇게 오히려 되게 세게 나가셔야 이것들이 정말 내 밥그릇 뺏길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불륜을 정리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